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너리 서치 트리는 이제 조금 또 다른 종류의 자료 구조인데요. 링크드 리스트랑 기본 골자는 비슷한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 singly linked list, 뭐 doubly linked list 얘기한 것처럼 링크드 리스트로 어떤 식으로 링크를 날리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거의 일종으로 binary search tree라는 거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링크드 리스트 잠깐 리뷰하고 tree 그리고 binary search tree를 다루고 프랙티스를 한 다음에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링크드 리스트 리뷰입니다. 자, 우리가 array랑 링크드 리스트를 두 개를 동시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array랑 링크드 리스트를 잘 비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개념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자, array라 함은 되게 중요한 게 서로 붙어 있는 메모리 박스들의 순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10개든 20개든 여러 개의 엘리먼트를 그룹화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그 메모리 박스들, 각 엘리먼트를 담고 있는 메모리 박스들이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엘리먼트의 메모리 박스 주소만 알면 뭐 5번째, 10번째, 1000번째, 10,000번째 엘리먼트 뭐가 됐든 간에 손쉽게 주소를 찾아갈 수 있어요. 첫 번째 메모리 박스 주소에다가 그만큼 더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쫓아갈 필요가 없고 전체 각 놈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주 간편한 구조입니다. 반면에 이제 링크드 리스트라 하면 그런 네이버링 하고 있다는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각 엘리먼트가 어느 메모리 박스에 살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노드들마다 어디셔널한 정보를 주는데 뭐냐면 링크를 줍니다. 링크. 다음 엘리먼트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 주소를 가르쳐주는 링크가 있기 때문에 링크드 리스트죠. 링크드 리스트. 그래서 next라는 엘리먼트가 추가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각각마다 장단점이 있을 텐데 단점이라 하면 array 쪽에서 보면 length가 고정되어 있다. length가 고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length를 초과해서 엘리먼트를 추가하고 싶다면 array를 resizing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생각만큼 유동적이고 간단한 작업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브랜드 뉴 array를 새로운 메모리 박스 청크에다가 단체로 선언을 해주고 원래 존재하던 엘리먼트를 통으로 카피해와야 하는 되게 번거로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리사이징을 적게 하기 위한 좀 트릭들이 있었죠. 파이썬의 경우에 현재 엘리먼트 개수를 고려하면서 엘리먼트 개수에 프로포셔널하게 리사이징을 얼마나 할지를 정하는 게 있었고요. 반대로 링크드 리스트에서는 단점이 뭐냐면 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네이버링 룰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 자꾸 리스트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링크를 타고 가면서 내비게이션을 자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예를 들면 5번째 엘리먼트를 찾아주세요. 그러면 array는 한 번에 5번째로 뛰어갈 수 있는데 링크드 리스트는 첫 번째부터 링크 타고 가고 또 다시 7번째 엘리먼트 찾아주세요. 그럼 다시 첫 번째 엘리먼트부터 링크를 타고 가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좀 임프루먼트가 있었죠. array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사이징을 한 번 할 때 얼마나 할지 그 스텝을 좀 어저스트하는 과정이 있었고 링크드 리스트의 경우에는 뭐 센티넬도 써봤고 뭐 캐싱도 써봐서 특히 캐시의 경우에는 사이즈가 이미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즈를 알기 위해서 링크드 리스트 전체를 내비게이션 안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array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조금 더 추상화된 데이터 스트럭처인 q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빠지는 게 qu였고 그 다음에 스택 가장 나중에 들어온 놈이 먼저 빠지는 스택을 했었고 그 다음에 프랙티스로 스택을 한번 구현해 봤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컨텐츠인 tree와 binary search tree로 들어갈 텐데요. linked list 우리가 배웠던 거 이런 거였죠. singly linked list를 지금 예로 들어봅시다. 그럼 first를 바탕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단점은 명확했죠. 아까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하나하나 찾는데 오래 걸린다. 어레이의 경우엔 한 번에 여기로 갈 수 있는데 링크드 리스트의 경우는 first에서부터 하나하나 타고 가야 된다. 그래서 search time이 5의 n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까? 좀 더 search를 빠르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본 결과 중에 하나가 이런 걸 텐데요. 예를 들면 first를 중간에다 위치시켜 놓으면 어떨까요? first를 중간에다 위치시켜 놓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next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은 이제 또 에로우를 왼쪽으로 날려가지고 이 중간 놈만 지금 링크가 두 개네요. 오른쪽 링크도 있고 왼쪽 링크도 있고 이렇게 해서 반으로 쪼개면 좀 괜찮아질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서치 타임이 아무리 길어봐야 first가 맨 왼쪽에 있는 거에 비해서 2분의 1이 될 테니까. 그래서 2배가 빨라진다. 그럼 이런 종류의 트릭을 좀 부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는 여전히 빅 O 노테이션의 관점에서는 변화가 없죠. 여전히 O의 N이니까.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간 좀 제대로 만들어 보자라는 관점에서 이런 건 어떠냐라는 이제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는 겁니다. 방금 전 페이지의 두 번째 예시에서 나왔던 게 반을 한번 쪼개 본 거잖아요. 근데 first에서만 반으로 쪼개는 게 아니라 계속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반으로 쪼개는 게 되게 지겹도록 많이 나오죠. 네, 오늘도 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으로 쪼개지고 또 한 번 타고 들어갔더니 또 반으로 쪼개지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설치가 되게 빨라질 수도 있겠다. ON 걸리던 게 반씩 쪼개면 항상 로그 n이 되잖아요. 멀지 솔트도 그렇고 바이너리 설치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이 링크드 리스트에도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바이너리 설치 느낌이 나는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그게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먼저 답을 드리자면 그게 바로 바이너리 설치 트리인데요. 우리가 어레이에서 바이너리 설치라는 걸 했는데 링크드 리스트에서도 바이너리 설치를 제공해주는 구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바이너리 설치 트리라는 거고 그럼 바이너리 설치 트리는 단어가 3개인데 그거 중에 첫 번째 가장 일반적인 단어 tree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점점점 세세하게 그 수식어를 붙여가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 tree입니다. tree라 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있는 걸 하나씩 읽어볼까요? 노드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링크드 리스트처럼 여러 개의 노드가 있는데 어떤 조건이 있냐면 모두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 직접 연결될 필요는 없고 링크드 리스트처럼 뭐 몇 홉 띄어서 연결되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동떨어진 왕따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배웠던 링크드 리스트도 이런 관점에서는 추리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한 2시간쯤 후에 가보면 반드시 이렇지 않은 구조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좀 동떨어져 있는 여기저기 왕따들이 분포한 그러한 데이터 구조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두 노드 간에 서로 간에 이르는 길은 한 경로밖에 없다. 그러니까 2가지 이상의 경로를 통해서 A라는 노드에서 B 노드로 갈 수가 없습니다. 딱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싱글 링크드 리스트도 보면은 first에서 어느 노드로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었죠.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그것도 추리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퀴즈인데요. 이 5가지의 구조가 있어요. 노드들이 다 링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중에 추리를 한번 골라 보실래요? 채팅창에 한번 쳐볼까요? 네,
134, 34, 134. 134가 대세인데, 네, 그쵸. 그럼 일단 2랑 5는 왜 안 되죠? 그치, 네.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정답인데요. 패스가 2개 이상이죠. 이 노드에서 여기로 가기까지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이제 사이클이거든요. 사이클이 생기면 A에서 B로 가는 노드가 여러 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여기서도 보면 이 맨 위에서 맨 아래 노드로 갈 때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추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3번과 4번은 이제 명확하죠. 여러 개의 노드들이 서로 연결돼 있고 네, 패스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1번은 이제 노드가 하나여서 사실 제가 했던 정의에 의하면 애매한데 노드 하나인 것도 추리로 인정합니다. 마치 그냥 피보나치 수열이나 팩토리얼에 뭐 0팩토리얼은 1로 하자 뭐 이런 기본 케이스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인 노드도 그냥 추리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1번, 3번, 4번이 이제 추리입니다. 최지용 학생이 2번과 5번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곳에서 방향성이 있으면 추리로 해석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이때 사이클이 없는 방향으로 만약 방향성이 있으면 네, 그러면 추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엣지에다가 화살표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선 사이클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있든 없든 최종적으로 바랬을 때 2개의 패스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를 최종적으로 따져봐야 할 텐데 방향성이 있어도 2개의 패스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만약 없다면 네, 추리가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서 자 방향성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서 화살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갔던 곳은 못 거치지만 맨 위에서 여기로 가는 패스는 2개잖아요. 네, 그럼 추리가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봅시다. 지금 추리에 이제 수식어를 좀 붙여볼 거예요. Rooted Binary Tree라고 했는데 보통 이렇게 생기면 rooted라고 추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추리에 뿌리를 하나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리가 그냥 추리가 아니라 좀 방향성을 가져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위치를 시킨 다음에 맨 위에 노드를 루트라고 딱 찍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추리에 방향성이 생기겠죠. 그럼 A를 루트로 찍은 순간 뿌리에서 이제 계속 잎사귀를 뻗쳐 나가는 아래로 뻗쳐 나가는 그런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주게 되면 이제 하나의 노드를 루트로 우리가 정하게 되고 그거를 보통 관습적으로 제일 위에다가 위치를 시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 애들이 상대적인 관계에 따라서 이름을 또 가지게 돼요. 루트를 마치 우리 족보에서 시조를 여기다 딱 세팅을 하면 그 다음부터 뭐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이게 계보에 따라서 나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노드는 한 명의 패런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근본 없는 노드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 패런트는 뭘 의미하냐면 C의 패런트는 B가 되는데 정의를 따져보자면 이 루트까지 가는 패스에서 가장 나랑 가까운 패스에 있는 노드가 바로 패런트입니다. 그리고 아직 자녀가 없는, 그럼 거꾸로 보면 C는 B의 자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녀가 아직 없는 노드는 리프, 잎사귀라고 부릅니다. 잎사귀. 그래서 이런 예시들을 좀 볼까요? 자, A는 루트입니다. 루트고 B의 관점에서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B는 A와 C와 D의 부모죠. C와 D의 부모고 또 A에게 있어서는 자녀입니다. 그죠? 그런 상대적인 관계를 한번 봅시다. 자, C와 D도 보면은 B의 관점에서는 자녀들이고 그리고
이 C와 D 둘 다 자녀가 없으니까 leaves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정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인 용어입니다. 자, 그럼 이 rooted tree에서 여기 수식어 하나를 더 붙여봅시다. rooted binary tree라고 하면 뭐냐면 자녀가 최대 2개. 네. 출산 제한을 한 거죠. 여러 명의 자녀를 가질 수 없다. 최대 2명. 1명도 괜찮고 빵명도 괜찮지만 2명보다 넘어가면 안 되는 그게 바로 rooted binary tree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tree를 얘기했고 rooted tree를 얘기했고 rooted binary tree를 얘기했는데 이제 여기다 search를 붙입니다. search. binary search tree는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이게 하나의 예시인데요. 자, rooted binary tree 중에서 어떤 특정한 특성의 2개를 가지면 binary search tree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노드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이 노드의 value는 유니크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특성입니다. value가 절대 서로 겹치면 안 돼요. 여기 보면 1, 2, 3, 4, 5, 6, 7 다 서로 다른 value를 가지고 있죠.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 있는 value는 다 달라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이 value들 간에 어떤 순서가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아무거나 딱 찍어버려요. 자, 노드 X를 딱 찍은 다음에 여기에 왼쪽 서브트리를 보면은 이 왼쪽 서브트리에 있는 모든 노드의 value는 이 X의 value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하나하나를 다 테스트 해볼까요? 여기 6을 딱 찍었다. 그럼 6의 왼쪽 서브트리는 5밖에 없네요. 그래서 6보다 작죠? 그럼 4를 찍어봅시다. 4를 딱 찍으면 4의 왼쪽 서브트리에는 이 3개가 있죠. 1, 2, 3. 다 4보다 작네요. 그래서 이런 정렬된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말씀드리자면 오른쪽 서브트리에 있는 노드들은 다 이 노드의 value보다 큰 값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찍어보면서 한번 자가 테스트를 해보세요. 자,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다 value가 커야 되고 왼쪽에 있는 놈들은 다 value가 작아야 됩니다. 두 가지 특성 다시 유니크한 value 그 다음에 value들 간에 정렬된 특성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value를 슬쩍 바꿨어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다. 자, 그럼 이건 여전히 rooted binary tree거든요. 왜냐하면 루트가 여기에 있고 child가 최대 2명이니까 rooted binary tree인데 binary search tree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2의 왼쪽에 있는 value가 2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니에요. 이 개념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구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구현. 먼저 이 코드를 슬쩍 한 10초만 볼게요. 별거 아니지만. 그래서 링크드 노드를 정의했듯이 우리도 그냥 비슷하게 트리 노드를 하나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클래스로. 트리 노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value를 하나 가지죠. value를 하나 가지고 인풋으로 그 value를 받을 거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링크드 노드와는 달리 자, 링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왼쪽 자녀를 가리키는 링크 또 하나는 오른쪽 자녀를 가리키는 링크 그래서 두 개의 링크를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처음엔 none이지만 나중에 뭔가 우리가 세팅함에 따라서 구조를 갖추어 가겠죠. 그 다음에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줄여서 BST라고 부르고 이 클래스를 정의를 합시다. 그럼 처음에 init 할 때는 루트가 없으니까 none이 될 거고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이 BST에다가 insert를 해나가면서 적절한 위치에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위치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insert를 잘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현재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서 내가 특정 value를 찾으려면 이 search 함수를 구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상황에서 특정 value를 없애고 싶다.
그럼 또 delete라는 함수를 구현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메소드를 구현하면 오늘의 학습 목표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야, 이게 루트면 root.left는 여기에요. 이 노드를 가리키는 거고 root.right는 이 오른쪽 자녀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럼 가장 쉬운 함수인 search 함수를 먼저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arch 함수 클래스 BST에 아까 있던 그 init 함수는 그대로 있다 치고요. init 말고 이제 지금 search만 우리가 여기다 표시해 볼게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merge sort 구현할 때 merge sort 하나만 갖고는 좀 정보가 인풋이 부족해서 그 내부 함수로 merge sort help라는 걸 구현을 했잖아요. 추가 인풋을 거기다 써가지고 지금도 비슷한 구조로 갈 겁니다. 그리고 recursion 형태로 구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 메소드 search를 가보면은 유저는 x라는 인풋을 넣으면은 그 x라는 밸류를 가진 트리 노드가 아웃풋으로 튀어나오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recursion을 제대로 돌리기가 부족해서 일단 이 메인 search 함수에서는 search help를 콜하는 방식으로 그냥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때 인풋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특정 노드가 들어가요. x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search를 시작하는 시작점이 하나 들어갑니다. self.root. 그럼 여기서부터 search help를 볼까요? search help는 current node라는 게 하나가 인풋으로 들어가네요. 그리고 나서 x라는 밸류를 넣게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노드를 포함해서 현재 노드와 현재 노드의 후손들을 포함한 그 트리 내부에서 x라는 밸류를 찾아보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노드가 지정돼 있고 그 노드의 하부 구조만 서치하는 거지 그 노드의 상위 있다는 관심 없어요. 이 함수는. 그런데 처음 인풋으로 루트가 들어갔으니까 전체 트리를 다 설치하겠죠. 처음에는. 그죠? 그래서 이게 함수 구현인데요. 함수 자체는 되게 간단한데 어메이징한 일을 하는 겁니다. 리컬전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개의 if문이 있는데 자, 일단 하나는 현재 노드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상태고 그러면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게 없죠. none을 리턴할 거고 그 다음에는 현재 노드의 밸류가 내가 찾고자 하는 밸류인 x랑 어떤 관계인가? 같으냐 아니면 더 작냐, 더 크냐 아니면 더 작냐 이 세 가지 경우를 두고 계속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예시를 쫓아가 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search 3이라고 우리가 execution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search help에서 self.root를 넣고 콜을 하겠죠. 그러면 자, 이 search help가 실행이 됐어요. self.root에서. 근데 보면은 일단 current 노드가 none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패스하고 찾고자 하는 밸류 3과 4를 비교해야 되는데 3이 4보다 작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들어가겠네요. 이쪽으로. 그죠? 3이 4보다 작으면 뭘 하냐면 search help를 다시 콜하는데 어느 노드를 인풋으로 넣죠? current 노드에 left를 넣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행동이죠. 왜냐하면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규칙상 4의 왼쪽에는 4보다 작은 밸류들밖에 없을 테니까 3을 찾기 위해서는 4의 왼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순간 오른쪽이 다 버려지네요. 자, 여기에서 이제 반이 통으로 날아가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다 나가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current node left를 가지고 여기로 갔죠. 2번에서 또 search help를 실행했더니만 여기 다 패스하고 결국 여기로 왔죠. 왜냐하면 3이 2보다 크니까. 3이 2보다 크니까 이번엔 여기로 왔는데 여기선 하는 행동이 뭐냐면 현재 노드에 right로 가라고 하네요. right로. 말이 되죠. 3이 2보다 크니까 2의 오른쪽 서브트리로 가야 원하는 밸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함수를 실행하면
이 노드에 대해서, 이 노란색 노드에 대해서 search help를 다시 실행할 거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패스하고 3이 현재 current 노드의 밸류랑 똑같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멈추는 거죠. return current node. 이 노드가 바로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아래로 찾아서 내려가게 되고, 그때마다 남아있는 후보군들 중에 반씩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빠른 기법이 되겠고, 구현도 아주 간단하네요. 보니까 리컬전을 배우니까 이렇게 간단한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들여서 리컬전을 좀 코드를 구현해 보시고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search 8을 해볼까요? search 8? 그럼 어떻게 되는지. 똑같이 처음에 루트를 가지고 search help를 실행하겠죠. 그럼 4번을 가지고 했고, 8이 4보다 크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을 탐색할 거예요. 오른쪽에 6이 있죠. 6을 가지고 search help를 실행한 뒤에 실행해 보니까 8이 또 6보다도 크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쪽 라인으로 들어가서 또 right로 한 번 더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번에 대해서 또 search help를 실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8이 또 7보다도 커요. 그래서 다시 한번 current node다 right를 가지고 search help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current node의 right가 뭐였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none이 들어가는 바람에 자, return none 해서 끝나게 됩니다. 그럼 뭐죠? 최종적으로 search 8의 결과물이 none이 되면서 현재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는 그 밸류가 없어요 라는 결과물이 나오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search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네, 권하경 학생, for loop을 썼을 때보다 좋은 점은 코드 구조가 간단하다는 게 장점이죠.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처음 할 때는, 만약에 내가 그 사고방식이 익숙해져 있다면 여러 가지 코드를 다 일일이 짤 필요가 없이 되게 간결하게 코드를 짤 수가 있습니다. 리컬전에 적합하게. 그리고 김환희 학생이 search 함수와 search help 함수를 따로 하는 이유가 있냐면 있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search 함수는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구현하지 않은 외부 유저가 쓰는 메소드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루트가 뭔지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내가 찾고자 하는 밸류가 있으면 그 밸류를 찾기 위해서 그 밸류만 인풋으로 넘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search 함수에는 특정 노드를 지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야 돼요. 내부 구조를 아무것도 내가 모른다는 가정하에 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리스트에서 어펜드를 하는데 뭐 몇 번째 노드 뒤에다 붙여주세요 하면서 내가 어떤 노드를 항상 알고 있다고 가정하지 않잖아요. 그냥 현재 사이즈가 몇 개든 맨 마지막에 밸류가 뭐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어펜드 하면 추상적으로 봤을 때 맨 마지막 뒤에다 붙겠지라고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저 입장에서는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기 싫다. 그리고 알아서도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밸류만 넣어야 되고, 근데 내부 동작을 할 때는 특정 노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야 설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부 함수로 따로 좀 더 자세한 인풋, current 노드라는 인풋을 가진 search help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함수는 절대 외부에서 바로 콜되면 안 돼요. 그러면 뭔가 보안성이 깨지는 거죠. 앱스트랙션도 깨지는 거고. 네, 이용규 학생, 네, 앱스트랙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최지용 학생, 언더스코어 2개를 붙이는 거는 이제 파이썬 문법적으로 봤을 때 프라이빗한 함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클래스의 내부 함수다라는 어떤 표시입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언더스코어, init 함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언더스코어 2개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이제 인터넷에 서치해 보시면 언더스코어 2개가 붙으면 클래스의 내부 함수로 취급이 되는 어떤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언더스코어라고 붙였습니다. 외부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search help는 내부 함수이기 때문에 셀프를 파라미터로 갖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셀프를 파라미터로 가져야 되는데 제가 혹시 안 썼나요? 셀프. 네, 죄송합니다. 여기 셀프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이거 오타입니다, 오타. 클래스 안에 메소드는 자동으로 셀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인풋으로.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인설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하나 비워놨어요. 여기다 뭔가 채우고 싶으니까 비워놨겠죠. 자, 똑같이 구조는 다 똑같아요. 자, 인설트 외부 메소드로 콜할 때는 이렇게 밸류만 딱 넣으면 알아서 되기를 바랄 거고 유저들이. 근데 내부에서 돌아갈 때는 또 특정 노드가 인풋으로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당연히 셀프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비슷하게 될 겁니다. insert help를 콜하고 여기다가 self.root를 할 건데 여기 특이하게 지금 self.root 하고 equal 돼 있네요. 이게 뭔 소리인지 조금씩 볼게요. 좀 이따. 아까랑 조금 달라요. 여기에 지금 원래 return이었는데 return이 아니고 assignment가 들어가 있고 여기서도 return은 none입니다. 왜냐하면 insert한 결과물로 내가 볼 게 없잖아요. 그냥 insert 했으면 그냥 추가되면 된 거지 내가 어떤 정보를 얻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none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구조가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밸류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쫓아가 봅시다. insert 5 하면 여기가 콜 되겠죠. 루트를 넣고 5를 넣어주자. 그런데 이 insert help를 실행하다 보니까 5가 4보다 크네요. 그래서 여긴 적절한 위치가 아니란 뜻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보자. 오른쪽으로 갔더니 네, 이걸 가지고 실행하겠죠. 그랬더니 자 여기서 실행을 해봤더니만 이제 5가 6보다는 작네요. 그죠? 5가 6보다는 작으니까 이쪽 if문에 걸려서 current.left를 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current.left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none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none에 대해서 insert help가 한 번 더 실행이 될 텐데 자, none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tree node x를 밸류로 가진 tree node를 하나 만들어서 return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거치게 되면 5라는 밸류를 가진 tree node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얘가 지금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부모랑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이 일을 어디서 해주냐면 바로 여기 어사이먼트 쪽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search랑 약간 다르죠. search는 바로 return을 해주는데 insert는 새로 만든 노드를 부모에다 연결해주는 작업을 하니라고 여기 assignment가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이 6에서 그 current node.left 하고 이쪽을 실행하는 와중이었잖아요. 근데 이 오른쪽을 실행한 결과물로 5가 포함된 트리 노드가 하나가 생겼고 그럼 5가 포함된 트리 노드를 어디다가 어사인먼트 하죠? current.left에다 어사인먼트 하죠. 그렇게 되는 순간 여기로 가지가 뻗쳐집니다. 새로 만들어진 노드에. 그러면서 새로운 노드가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일부가 되는 거죠. 링크를 이렇게 세팅을 해줌으로써. 그래서 되게 쉽게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인설트는 딱히 질문이 없나요? 저가 그럼 딜리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가 이제 제일 골 때리는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이 프랙티스도 좀 해볼 거고 시간을 좀 투자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딜리트는 여러 가지 케이스로 나눠야 돼요. 이게 복잡한 문제라서. 자, 첫 번째 가장 쉬운 케이스. 자녀가 없는 친구를 죽여보자. 자녀가 없는 친구를 죽여보자 하는 거죠. 그럼 약간 이런 복잡한 바이너리 설치 트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리프 노드를 죽여보는데 자 3번 3을 포함한
얘죠. 얘가 자녀가 없으니까 leaf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얘를 죽일 때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그 노드로 가요. search를 실행해서 search를 통해서 그 노드로 갑니다. 그럼 여기로 오겠죠. 그럼 이렇게 패스를 찾아가서 여기에 도착을 했고 그 다음에 그냥 simply 컷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여기 지금 2라는 놈이 3에게 오른쪽 가지를 뻗치고 있었는데 이 오른쪽 가지를 none으로 세팅해 버리는 거죠. 그럼 순간 갑자기 얘가 고화가 되겠죠. 3이 고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이썬의 내부 동작에 의해서 얘를 아무도 지금 레퍼런스를 안 하고 있다는 걸 파이썬이 파악하면 얘가 자동으로 날아가게 될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되게 간단하네요. 그러니까 부모를 찾아서 그 부모가 뻗친 가지를 없애주면 자동으로 지워지는 겁니다. 그게 자녀가 없는 친구를 지울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케이스 2인데 케이스 2는 조금 더 복잡할 거예요. 어떤 케이스냐면 자녀가 있는 친구가 추리 노드에서 사라져야 되는데 자, 부모만 죽일 거지 자녀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러면 이 자녀를 입양해 줘야 됩니다. 부모가 없어지는 순간 그 자녀를 어떻게 입양할 것이냐가 이슈가 되고 그 입양한 뒤에도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그 특이한 규칙 있잖아요. 밸류들 간의 순서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누가 이 자녀를 입양할 것인가 이걸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6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6은 자, 여기에 있는 친구고 오른쪽 가지로 자녀가 하나 있네요. 제가 6이 없어졌을 때 이 7을 누가 입양할 거냐를 정해봅시다. 자, 첫 번째는 똑같이 밸류를 찾습니다. 쭉쭉쭉쭉 타고 들어가서 여기에 밸류를 찾았고 그럼 여기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핸들해 줄 거냐를 좀 잘 정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BST 프로퍼티를 여전히 만족시켜 줘야 됩니다. 이 6이 사라진 뒤에도 그때 일단 할 거는 마치 그 처음에 리프 노드 죽였을 때랑 똑같이 자, 8이 6에게 뻗었던 그 자녀에 대한 가지를 없앱니다. 자, 그럼 6이 이제 고화가 됐죠. 자, 그 상황에서 이제 8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신의 가지를 이 6 대신 7에다가 뻗치는데 자, 어떤 가지를 뻗치냐면 6에게 연결됐던 가지가 left였잖아요. 그럼 똑같이 left를 뻗칩니다. 7에다가. 이게 왜 그럴까요? 8의 왼쪽에 있는 서브트리잖아요. 얘네 둘 전부 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누가 어떻게 없어졌든 간에 8보다 밸류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모두 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이 아닌 왼쪽 가지를 여전히 뻗쳐주면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규칙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가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얘가 사라지고 7이 left였으니까 여기로 딱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전히 바이너리 서치 트리임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죠? 생각보다 간단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가지를 잘만 뻗쳐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럼 마지막 이제 끝판왕인데 딜리트의 가장 힘든 부분인데 자녀가 2개다. 자, 자녀가 2개일 뿐만 아니라 아주 극한의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4를 지워보자는 거죠. 4를 지워보자. 가장 시조인데 시조를 죽이면 모든 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망가질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이 4의 자리에 누가 와야 되냐가 되게 핵심일 거예요. 누가 시조를 대체할 거냐, 누가 다시 캡틴이 될 거냐, 이거를 잘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똑같이 설치를 하면 뭐 할 게 있겠어요. 여기서 바로 찾아졌죠, 처음에. 자, 4번을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핵심은 누가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 4가 죽은 후에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이냐를 찾아야 되는데, 자, 후계자가 된 후에도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프로퍼티가 만족해야 되겠죠. 근데 생각보다 간단한데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두 가지 옵션. 뭐냐면 첫 번째 옵션은 4의 왼쪽에 있는 서브트리 중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노드. 자, 왼쪽에 있는 서브트리 중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노드면 사실 왼쪽에 있는 모든 노드 중에 가장 밸류가 크잖아요. 그럼 그 친구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예를 들면 3이죠. 3이 여기 오면은 당연히 이 3이 왼쪽에 있는 서브트리 중에서 가장 컸으니까 여기로 왔을 때 왼쪽에 있는 모든 노드보다 큰 값을 가질 거고, 그리고 또 반면에 이 4의 왼쪽에 있던 놈이었으니까 이 4의 오른쪽에 있는 모든 밸류보단 작겠죠, 이 3이. 그래서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규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옵션은 오른쪽 서브트리에 있는 가장 왼쪽에 있는 친구, 뭐죠? 6이죠. 6이 가장 왼쪽에 있죠. 얘를 뽑아다가 옮겨 놓으면 또 여전히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규칙이 위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옵션, rightmost거나 leftmost, 이 둘 중에 하나, 뭐 딱히 뭐가 더 좋다 이런 건 여기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둘 중 하나를 찾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과 6이 후보군이다. 그런데 이제 또 3을 또 여기다 옮기려면 이거 3을 옮기는 거는 이제 케이스 1에 속하는 거거든요. 또 3이 지워진 다음에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 1에 속한 딜리트 작업을 여기서 한 번 더 해줘야 되는 거고, 만약 6을 옮기겠다. 자, 6이 그럼 여기서 또 없어지잖아요. 그럼 얘 아래에 있는 놈들 또 입양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케이스 2에 속하는 딜리트 작업을 또 그 안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계속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리컬전을 쓰는 게 무진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다 머릿속에 넣고 폴루브로 돌리고 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걸 다 생각하면서 코드를 구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알아서 리컬전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콜하면서 모든 작업이 끝까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게 이제 좋은 구현 방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3번을 지워 봅시다. 3번을 지우면 여기가 날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이 지워졌으니까 여기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 3번을 여기다 밸류를 리플레이스를 해주면 BST가 되는 거고, 또 다른 옵션은 딜리트 6을 실행하면, 자, 6이 하나 떨어져 나오죠. 여기가 가지가 끊기고 7에다 가지를 날리는 식으로 딜리트가 원래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6이라는 밸류를 제일 위에다 올려서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또 여전히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규칙이 만족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search도 했고 insert도 했고 delete도 해봐서 웬만한 건 다 했는데, 그래서 바이너리 서치 트리는 이렇게 반씩 쪼개서 없앤다는 규칙 때문에 로그 n의 성능을 가집니다. search를 할 때 로그 n밖에 안 걸려요. 로그 n이라 하면 이 트리의 depth가 됩니다. depth. 방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depth가 몇이냐면 1, 2, 3, 4. 이 트리의 레벨 계층 수입니다. 이게 depth고, 이거는 전체가 뭐 n개라면 로그 n에 비례하는 특성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코멘트가 여기에 나옵니다. 자, depth에 비례하는 게 되게 좋고, 근데 그 depth가 로그 n이 아닐 수도 있어요. 로그 n일 경우에는 언제냐면 방금 제가 그렸던 트리들처럼 완전 퍼펙트하게 밸런스 된 거예요. 모든 부분이 양옆이 균형이 맞춰져 있으면 이제 한 번에 반씩 날아가는데요. 그걸 부시한 트리라고도 하고 뭐 밸런스된 트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서트 할 때 우리가 그런 걸 지금 고려하지 않고 대충 넣었거든요.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규칙만 만족하지 굳이 막 밸런스를 고려하면서 넣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된 상태로 BST가 구축된다고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코드에서는. 그래서 지금 원래 이 다음 단계에서는 뭘 하냐면요. 밸런스드 트리, B 트리라는 걸 배우게 되거든요. 혹은 B 플러스 트리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거는 저희 코스에서는 아웃 오브 스코프로 합니다. 저희는 바이너리 서치 트리 자체를 이해하는 데 포커스를 맞춘 거고 진짜 자료 구조에 특화된 수업에서는 바이너리 서치 이 B 트리를 함께 다룬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최악의 경우에 저희가 인설트를 하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현재 인설트 코드를 실행하는데 처음에 4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3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2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1을 추가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4 옆에 3, 3 왼쪽에 2, 2 왼쪽에 1 그렇게 되면 사실상 그냥 링크드 리스트예요. 그래서 지금 노드 개수가 4개인데 뎁스도 4입니다. 그래서 search overhead가 ON이 되잖아요. 이거는 결코 우리의 원래 목적과 맞지 않죠. 그래서 인설트를 좀 지혜롭게 하는 방법,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혹은 이제 전기공학부나 컴과에서 제공되는 자료 구조만 다루는 또 수업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번 또 참조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머리를 하자면, 자, 트리는 커넥티드된 노드들의 집합이고 경로가 하나밖에 없다. 그게 중요합니다. 루트 트리는 이제 방향성을 준 겁니다. 그래서 루트를 하나 지정해야 되고 그거를 제일 위쪽에다 위치시키는 게 관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상대적인 이름들이 발생합니다. 부모, 뭐 자녀 이런 얘기들을 해볼 수가 있고 자녀가 없으면 리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는 바이너리 트리는 자녀가 최대 2명인 노드. 그리고 바이너리 서치 트리는 이 two property가 존재한다. 유니크한 밸류가 있어야 되고 또 밸류들 간의 정렬도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사실상 여기까지 하면 제가 할 건 다 한 거고 이제 조별 활동을 하면 되겠습니다.